네, 어제 장중에 중국에서 HSBC 9월 제조업지수 예비치가 나왔습니다. 12개월 연속에 좀 둔화세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아시아 증시의 투자 심리 위축을 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좀 하락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날인데요. 어떤 흐름 예상이 되는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일본장 좀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장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어제 장에서는 조정을 받았거든요. 9천선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은 9천선의 그 지지력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본 경제가 2009년 4월부터 경기 회복 국면이 시작됐다가 그 올해 4월부터 그 후퇴 국면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그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전체 무역의 20%를 창출해주고 있는 중국 경기가 언제 바닥을 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일본 쪽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은 중국이 통관 강화를 하면서 일부 그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검사에 나서고 있는 점도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9천선 이하에서는 미국의 3차 양적 완화로 리스크머니가 계속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 하락 시에는 매수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금융 완화 조치에도 앵고를 지금 맞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나 기계, 자동차 같은 수출주뿐만 아니라 철강과 해운과 같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는 오늘도 계속 경계 매물이 출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장이 급락이었습니다. 2% 넘는 조정으로 2천선에 간신히 좀 방어하는 수준이거든요. 오늘장 밀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2천선이요? 네, 오늘도 2천선에 대한 지지력을 좀 테스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경기 연착륙을 위한 그 무역 활성화 조치라든지 3대 IT 산업 발전 촉진 정책과 같은 정부가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총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회성 재력밖에 되지는 못한다고 중국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이 7% 성장을 하더라도 여전히 빠른 성장이기 때문에 그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장을 이어가겠지만 세계 경제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 5년간 40% 세계 성장에 공헌을 해왔던 중국 경제가 위축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경기 민감주들에게는 충격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그 부동산세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또 나오고 있고요. 국경절 전에 추가 지준율 인하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점에서는 아직도 그 주가 바닥을 찾는 신중한 투자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어제 나온 예비치 PMI 예비치가 11개월 연속에 50선 이하를 나타냈습니다. 좀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그 안에서 살펴보면은 완성품의 재고 지수가 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재고 조정 이제 바닥을 좀 통과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원자재 그 재고 지수는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완성품 재고 지수도 50%포인트 정도로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곧 바닥을 통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 재고 조정 압력이 최근 들어와서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통신이나 컴퓨터, 자동차와 같은 가공형 제조업은 정부의 그 생산 억제 효과 그리고 소비 자극 정책에 힘입어서 과잉 재고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범용기계라든지 철강, 비철금속과 같은 부분들은 정부의 그 보호 정책 그리고 과잉 생산이 계속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의 그 재고 부분도 산업별로 큰 편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재고 조정이 올해 말과 내년 초 정도 바닥을 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중국의 재고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 통신이나 자동차, 방직, 전기기기 업종으로는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에 주가를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장 아시아 증시를 전망해봤습니다.